그 환자들 사진이 다 밝고 환하게 웃는 모습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건가? 왜 보통 이렇게는 좀 경직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아주 환하게 밝게 웃는 모습인데 어떤 취지에서 그런 사진들을 찍게 됐어요? 저희 호스피스 병동에서 사진을 찍기 시작하면 환자분들은 대부분 영정사진이라 생각하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진 찍는 거 싫어하셨는데 제가 저희 프로그램을 할 때 줌 카메라로 이렇게 멀리서 환자들이 활짝 웃는 모습을 많이 담고 그것을 한 벽면에 이렇게 다 붙이니까 환자분들이 그때부터는 직접 웃으시면서 모델이 돼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어땠나요? 이렇게 해서 이제 웃는 모습들을 해보니까 그 환자들이나 또 보호자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던가요? 웃는 사진 싫어하는 사람 없죠. 너무 다 좋아하시고 또 가실 때는 영정 사진으로 갖고 가실 적도 있었고요. 다 이렇게 조금 남은 삶에 이제 추억을 만드시는 거죠. 우리 선생님께서는 그 호스피스 의사의 주된 업무가 행복을 처방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행복을 어떻게 처방하고 계신지요? 환자마다 행복 처방전은 달라야죠. 이분이 예를 들어서 회진 도는데 막걸리를 많이 드신 할머니였어요. 그러면 저녁에 회진 돌고 나서는 할머니한테 막걸리 한 잔 처방하고 또 이분은 가족 간의 갈등이 너무 심해서 어릴 때부터 그 아기를 자기가 이렇게 끝까지 자기 아기인데도 돌보고 재혼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아기 찾아드리기 이렇게 환자마다 행복 처방전이 달라지는 거죠. 여기는 그 임종을 이제 보는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의 모습들이 모두 편안하게 경험에 의해서 모두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합니까? 아니면 사람별로 그 임종이 다 틀린지요? 네, 그게 궁금하시죠? 네. 임종을 맞이할 때는요, 적당한 말기 진정을 좀 해드려요. 그 보호자 협의하에, 동의하에. 보호자가 동의하시면 아주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아주 얕은 진정을 좀 해드리는 편이고요. 그것이 필요 없는 사람도 가끔 있고요. 그래서 저희 병동에서는 대부분 주무시듯이 그리고 이렇게 사람 소리는 들리듯이 그렇게 돌아가시는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대부분이세요. 아닌 분도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다시 질문 드릴게요. 퀴블러스는 생사계 그 치초 그분은 죽음에 대해서 맨 처음에 부정했다가 분노했다가 화남했다가 결국은 수용을 한다 이렇게 네. 했는데 여기서 직접 임종 환자들을 보면서 그분의 그 어떤 그 죽음의 단계를 그런 관계가 다 모든 사람한테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아니죠. 네. 사람마다 다 달라요. 부정, 분노, 우울, 뭐 협상, 중간에 협상이 있고요. 우울, 수용 단계가 환자마다 다 다르고요. 그 단계, 수용의 단계에 왔는 사람들조차 다시 부정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우울과 협상이 같이 있는 단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람 마음이, 암 환자들은 어떠냐면요. 말기암 환자들은 하루에 썰물과 밀물이 하루 10차례도 더 왔다 갔다 하는 그 마음이 정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부정의 단계에서 계속 머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그 환자를 받아들이죠. 그래서 부정의 단계는 부정의 단계에 맞게 치료를 하고요. 그리고 적당한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될 때도 많아요. 통증에 대해서 아까 보니까 그 암 말기 환자들이 통증이 무척 심하게 느껴지는 환자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그 자살을 한 행복전도사 최윤희 씨 같은 경우도 700가지 그 고통 때문에 자살을 한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은 어떤 생각? 그 최윤희 전도사의 행복전도사의 그 자살 소식을 들었을 때 그 고통을 이해하시고
또 그게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셨는지요? 통증 때문에 과연 자살까지 할 수 있을까? 그걸 물으신 거죠? 네, 있습니다. 저희 환자도 한번 경험한 적이 있고요. 저희 환자들이 저는 최윤희 씨를 이해를 못해요. 왜냐면 저는 아파본 적이 별로 없어서요. 지금 우리 환자들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이 꼭 내 같아서 자살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최윤희 씨는 자살할 줄이라도 알아서 자살을 했대요. 근데 그분은 자살할 줄을 몰라서 자살을 못할 정도로 통증이, 고통이 많이 심해서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암성 통증은 꼭 조절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저기 통증에 대해서 의사분들이 처방할 때 좀 이렇게 어떤 그 진통제에 대해서 좀 기피를 해가지고 그 고통을 상당히 그 지금 환자들이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지금 한국 그 의사들의 어떤 뭐 개선돼야 할 점은 아닌지나 모르겠네요. 그 두 가지 다 있어요. 환자분도 의사가 진통제를 처방을 하려면 또 보호자나 환자가 또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 보호자 환자가 해달라 해도 그 의사가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두 가지 다 국민들이 다 통증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식을 일단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몰피는 마약성 진통제는 아픈 사람한테 쓰면 이게 마약 중독이 안 되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거를 잘 모르세요. 이런 통증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을 우리가 많이 계몽을 해야죠. 우리 선생님은 그 죽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죽음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철학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또 그냥 내가 돌보던 환자가 돌아가시면 그냥 조금 슬퍼요. 슬프고 또 심장이 멈춰지면 사망 선언을 하고 이런 의사가 직업인 아줌마 의사예요. 그냥 평범한 아줌마 의사인데 제 죽음과는 이런 것 같아요. 이 육체와 영혼이 제 한평생 살아온 육체와 영혼이 이별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제 환자입니다. 암을 주렁주렁 달고도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우리 환자가 제가 만약에 저도 의사라고 암을 피해갈 수는 없으니까 암이 왔을 때 저는 저 조금 남은 삶에 자살을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튼튼한가 항상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지 않는 우리 환자들이 저는 너무 존경스러워요. 저도 우리 환자들처럼 내 생명의 에너지, 건전지가 닿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요. 거기서 내 죽음이 내 손과 내 발과 내 얼굴 다 이제 이별을 해야 될 그 순간까지 저는 최선을 다하고 그 순간이 오면 그렇게 안녕하고 내 육체야 안녕. 그동안 나 많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녀준 발한테 고맙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준 손한테 고맙고 이렇게 하면서 내 육체와 내 영혼이 인사를 하는 것이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 호스피스에 대해서 조금 좀 달리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직접 호스피스 활동을 하시면서 이 호스피스란 좀 어떤 것인가 또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은 게 무엇인지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호스피스는 한 번만 오는 곳이에요. 두 번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 번은 오는 곳이에요. 지금 당장 우리가 호스피스 입원 대상자는 아니지만 언젠가는 호스피스 병동에 저도 이 병원관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대부분 사람들 모르세요. PD 선생님께서도 오늘 오셔서 아시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건강할 때 우리 호스피스 병동에 와야 된다는 거죠. 저도 제 죽음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내 환자의 죽음을 통해서 저는 저 죽음을 보거든요. 우리 삶이 80이 되든지 90이 되든지 또 20세가 되든지 길어요. 우리 컷 해주시죠. 네. 저도 작은 칼럼을 쓰는데요. 그 행복을 요리하는 의사라는 칼럼을 쓰는데 그 칼럼을 쓸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마지막 말이에요.
우리가 긴 인생을 사는데 그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마지막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막연히 죽음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그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 내 부모의 죽음을, 또 내가 봉사했던 그 환자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내 마지막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을 알면요. 이 인생이 그렇게 힘들지 않으세요. 그리고 내 인생의 그 줄거리가 쫙 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하실 때 호스피스 병동에 오셔서 자기의 마지막을 보세요. 그걸 제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